1919년 나라의 이름이 지도에서 지워지고 말과 글 그리고 자유로운 생각마저 허락되지 않던 시기 속에서 누군가는 침묵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는 그 침묵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학생이었고 아직 성인이 아니었으며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이른 나이였지만 무엇이 옳지 않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깨달음은 조용한 분노가 아니라 움직이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거대한 권력에 맞선 영웅이라기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았던 여성이었으며 나이는 어렸지만 행동으로 기억되는 이름, 유관순 열사입니다. 1902년 충남 천안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녀 유관순은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며 글을 배우고 찬송가를 부르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던 시간들은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을 만큼 평범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구분하려는 태도와 두려움보다 질문을 먼저 떠올리는 습관은 그녀의 마음속에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에 입학하며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경성은 일제의 식민 통치가 극에 달했던 시기로 거리에는 무장한 순사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으며 배움의 공간마저 늘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은 어린 유관순에게 나라를 잃은 비참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교과서가 아닌 일상의 경험을 통해 조용한 절망 속에서 그 의미를 깊이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운명의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의 서거와 함께 거리로 터져나온 독립의 함성은 이화학당의 담장을 넘어 소녀들의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했으며 학교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관순은 학우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함성 소리를 들었으며 태극기가 휘날리는 장면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의 연설, 이어지는 구호, 거리에서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 이 모든 장면들은 그녀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누군가를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가 강제 휴교령을 당하자 그녀는 품속에 독립선언서를 숨긴 채 고향 천안으로 향했고 아운의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태극기를 준비한 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함께 외칠 수 있도록 조용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뒤에 서 있기보다 가장 앞에 서려는 선택을 했고 선두에서 만세를 외칠 준비를 했습니다. 1919년 4월 1일 아운의 장터는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다른 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태극기가 펼쳐지고 사람들이 모였으며 누군가가 먼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구호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시작되었지만 곧 수많은 사람의 소리가 되었고 장터는 시장이라기보다 함께 뜻을 나누는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총칼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학살을 감행했으며 현장은 급격히 혼란스러워졌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관순은 부모님이 일본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주동자로 지목되어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선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기보다 끝까지 자신의 뜻을 지키려 했던 유관순의 태도는 그녀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서 있었는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8호 감옥에 갇힌 18세의 소녀에게 가해진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회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모욕이었습니다. 그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소리는 벽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서서히 밖으로 전해졌고 다른 수감자들의 입에서도 같은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운 공간에 있지 않았지만 자신의 뜻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좁고 습한 감옥 안에서도 동료 수감자들을 독려하며 매일 아침 만세를 외치는 것으로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일제는 그녀의 정신을 꺾기 위해 더 잔인한 가혹 행위를 반복했고 그로 인해 몸은 서서히 망가져갔으며 끝내 1920년 9월 28일 그녀의 나이 18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관순이 죽음 직전까지 지켰던 것은 단순히 태극기 한 장이 아니라 어떤 폭력으로도 꺾을 수 없는 인간의 고결한 자유에 대한 의지였음을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유관순의 삶은 길지 않았습니다. 18이라는 나이는 무언가를 완성하기보다 시작하기에 더 어울리는 나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생애는 짧았지만 타협하지 않고 행동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이름을 역사 속에 오래 남게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남긴 것은 거창한 승리의 기록이라기보다 가족을 잃고 자신의 삶까지 내어놓아야 했던 아픈 시간의 흔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시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자신의 온몸으로 증명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요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믿은 일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에 기억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나는 어디까지 움직일 것인가? 역사는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이었어도 신념에 따라 이어간 선택을 더 오래 기록합니다. 이상으로 위인 도서관 유관순 편을 마칩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인 도서관이었습니다.